네,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MBC 스트레이트를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스트레이트 MC를 맡고 있는 엄지인 기자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문정 검사가 나온 지난 네. 시간 잘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 주니까요. 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많죠. 권력기관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 입법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네, 그중에서 스트레이트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잡아서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네. 선거법, 그리고 하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이 두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엄 기자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 선거? 저는 특히 그 막말과 혐오를 앞세웠던 네. 정치인들이 호된 심판을 받았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두고 싶고요. 네.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결론이 나왔다는 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또 스트레이트가 그동안 주목했던 많은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나경원 의원 관련 같은 경우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네. 그 분야도 저희가 주목해서 봤었고 또 사법농단을 날리는 후보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도 의미를 뒀는데 네. 다만 이 위성정당 꼼수 때문에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좁았다는 점은 좀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성정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선거 보조금 얘기도 지적을 하신다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네. 김정인 기자가 그 거대 정당, 거대 양당의 선거 보조금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게 원래 뇌물 받지 말라고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검은 네. 돈 받지 말고 투명하게 하라고 국가에서 주는 건데 네. 너무 특혜처럼 쓴다는 거예요. 네. 그 규정도 허술하고 네. 감시도 엉망이고 네. 심지어는 남아도 국가가 못 돌려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네. 문제를 오늘 지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보조금 문제까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법, 선거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얘기를 해보죠. 이 내부 문제를 지적한 제보자들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관련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근데 이걸 저희 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법으로 인정하는 공익제보의 기준이라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네. 법을 어긴 거냐에 따라서 공익제보로 인정해서 보호해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면 법으로 보호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권익위 같은 기관을 통해야 하거든요. 네. 또 보복이 되게 지속적인데 반해서 불이익하는 인정기간은 신고 후 2년 이내.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보복은 또 인정받기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처벌도 너무 관대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나온 이후에 네. 불이익을 줘서 처벌받은 기관이 가장 센 처벌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실화인가요? 500만 너무 원? 약소하죠. 네. 그래서 법은 멀고 보복은 너무 가까이에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보복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2년 이상 몇 년간 괴롭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데 맞죠. 이 관련 법들이 참 허술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사연 중에 네. 그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계세요. 네. 그 학교에 교감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규정대로면 원래 성추행 전력 있는 사람은 교감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립재단에서 교감 연수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제보자의 신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승진을 탈락하게 된 선생님이 항의 문자를 보내고 협박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교직원은 학교도 못 나가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네.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을 조사해야 될 교육청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해버린 거예요.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다름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데 사실 그렇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보를 했다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뭐 일자리 뺏기고 뭐 금전적인 손해 많이 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해고당하고. 많죠. 예. 네.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도 많고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드리면 네. 그 마사회가 예전에 고객 만족도 평가를 조작하고 있다고 제보하신 분이 계세요. 기억납니다. 네, 네. 직원 가족을 고기 낀 것처럼 속여가지고 점수 따내고 또 맞아요. 점수 네. 높아지면은 기재부가 나중에 성과급 줄 때 반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원들도 미행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마사회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제보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마사회가 이분을 경찰에 고소하고 인사위에 올려서 직위도 해제해버려요.
이분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시간이 더딘 상태고 네. 또 한 사례 더 있습니다. 네네.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이거 국제전화 아닌데 국제전화로 KT가 요금받았다고 제보하신 분 있잖아요. 네. 이분도 해고됐었어요. 근데 해고가 됐습니까? 그때? 법원에서 겨우 막아줬는데 네. 해고 이후에 법원이 되돌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또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 알린 교사. 네. 해고됐다가 복직했는데 직장 따돌림 계속되고 있고 네. 심지어 학교에서 이분이 작사한 교가도 바꿔버렸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런 피해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 지금 예 몇 개만 들어주셨는데 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허술한데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언론에 제보해도 법으로 지켜줍니다. 네, 미국은 보복하면 손해배상 책임 물게 해놨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네. 영국은 법원이 판결 날 때까지는 제보자를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우린 좀 까다롭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론에 제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익기관에 가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언론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이렇게 미비하다는 게 좀 놀랍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보는 짧고 고통은 길다고. 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익 제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황우석 논문 조작도 있었고 네네. 삼성 비자금도 있었고 모든 역사를 바꾸는데 내부 제보자들의 힘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그걸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운 사람이 듭니다. 네. 법안이 지금 많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지금 못하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법사위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상으로는 21대 국회가 해줘야 하는데 다행인 거는 권익위에서 개정안을 내놨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네. 정치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스트레이트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데요. 이런 막중한 시기에 엄지인 기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인사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회사의 인사 상황상 네. 스트레이트가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네. 뉴스에도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해서요. 네. 아마 뉴스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일단은 되겠는데 언제 또 오시겠죠? 네,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스트레이트 못지않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도 좋은 네.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꼭 다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마웠고요. MBC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